10, 9, 8, 7, 6, 5, 4, 3, 2, 1.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발기부전약이 효과가 없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6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이제 발기부전약을 이제 복용을 했을 때 한 80% 정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대부분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약을 드셔도, 예, 뽀빠이 원장님입니다. 예, 뽀빠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2명 정도는 효과가 없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많은 약들을 갖다 놨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거의 300종류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발기약들이 있는데, 그걸 다 들고 제가 이 대구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방에 다 넣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가방에 넣어올 수 있는 발기약들만 이렇게 챙겨온 게 이 정도입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이 발기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용하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 비욘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발기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 발기약들을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이는 이제 발기약을 복용하셔도 발기가 안 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은 한결같이 오늘도 제가 진료를 하고 왔지만은, 원장님 요 약 먹으니까 효과가 없는데 요 약으로 주십시오. 또 요 약 먹으니까 효과 없으니까 요 약으로 주십시오. 요렇게 그냥 약만 바꾸면은 발기부전 치료가 안 됐던 것이 발기부전 치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랜 기간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 매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발기부전 약이 효과가 엄청나게 효과가 없고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약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발기부전 약은 성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아그라 성분이 있고 시알리스 성분이 있고 이렇게 성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약 효과가 엄청나게 없고 약 효과가 엄청나게 높고 이런 약들은 존재를 안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을 때 우리 아콩이님, 정말 너무 맞는 말 해주셨네. 그 약이 그 약입니다. 예, 바로 그 약이 그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을 때 대처법은 바로 1번은 복용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번, 복용 시간을 점검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 약을 복용하시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이제 2시간까지, 더 긴 남성분들은 2-3시간 이후에 발기약을 드시고 이렇게 약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약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약 먹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을 제가 먹으면 바로 이렇게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지 이렇게 약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남성분들은 그냥 약만 먹으면 바로 발기가 되고 성행위가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용 시간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3시간, 4시간까지도
이렇게 약을 드셔야지, 한참 시간이 경과해야지 이렇게 발기가 되고 성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발기부전약이 효과가 없는 남성들은 내가 혹시 복용 시간을 점검을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이제 아주 급한 마음에 바로 발기약을 먹고 내가 이 성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복용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평균 성행위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셔야지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놓은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발기약들은 이렇게 혀위에 녹여 먹는 약이다 보니까 작용 시간이 아주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30분에서 뭐 수분 이내, 뭐 10분, 20분, 또 30분 이 정도의 간격에서 이렇게 발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경구용 알약은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는 경과해야지 발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복 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약은 우리가 이제 식후 30분에서 이렇게 복용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발기부전약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똑같은 약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복 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배가 부른데,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배가 너무 부른데, 그때 약을 먹고 성행위를 한다 한들, 이렇게 성행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부른데, 이 배가 부듯하게 부른데, 이 도대체 성행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발기부전약을 복용을 한다 한들,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상태일 때는 약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성행위 자체에 대한 행위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가 이렇게 완전히 공복 상태일 때, 식후 뭐 2-3시간이 경과하신다든지 이렇게 공복 시에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 배고픔이 힘들지.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6시에 오늘 제가 밥을 먹었는데, 지금 9시 40분, 4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경과를 제가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때 이제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가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제가 6시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6시 반에 바로 발기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7시 정도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발기약을 먹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든지, 또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은 평상시에 술 기운이 없을 때는 전혀 어떤 성행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데, 꼭 술만 들어가시면은 성행위를 하고 싶으려고 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음주라고 하는 게 이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효과도 좀 발휘될 수가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 과음을 하시고 꼭 그때마다 이제 성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발기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을 생겨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주 자체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이완제고, 또 이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발기약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첨가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복 시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한 아울러 음주를 많이 하신 상태일 때는 절대로 발기약을 드시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알약을 씹어서 먹을 경우에 좀 더 효과가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작용 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약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물로 이렇게 삼켜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흡수되게 하는 게 이게 알약의 발기부전약을 포함을 해서 모든 약의 작용 기전이 되시했고, 효과를 빨리 나타나게 할 그를 목적으로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는 약은 요거 제가 까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내일 바로 되돌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는 약은 혀 위에 이렇게 녹여 드시면 바로 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끔 되는 그는 작용 기전이 있는 게 바로 필름으로 되어 있는 약이 있으니까, 알약은 원래 알약 복용법 그대로 이렇게 알약 하나를 해서 물을 섭취해서 복용하시고, 빠른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필름으로 되어 있는 요는 발기부전약을 이렇게 혀 위에 녹여 드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원하시는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대처법이 공복 시 복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처법이 바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처법인데, 최소 4회까지는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1번 대처법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아주 급합니다. 예. 급하다 보니까 이 약을 드시고 또 바로 효과를 추구하려고 하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급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 방송도 했지만은 이 조루증, 사정이 빨리 되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또 급하다 보니까 딱 한번 이렇게 약을 복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으시면은 바로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내하고 이 약하고는 이제 궁합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은 누적 효과라는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초의 발생으로 효과가 없다, 초의 복용으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2회, 3회, 4회까지 복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약제와 발기부전 약제는 조금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행위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주 다양한, 너무나도 다양한 기전, 우리가 중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언경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전에 의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는 아주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기부전의 치료도 역시 너무나도 다양한 팩터들이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초에 복용으로 효과가 없는 남자분들이 거기 성급하게 원장님 다른 약으로 복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심지어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남자분들 중에는 한번 드시고 효과가 없으시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 하시고, 또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 하시고, 그야말로 수십 종류의 알약을 복용하셔가지고도 효과가 없다는 남자분도 있으신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4회까지는 이렇게 복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기부전 약이 효과가 없을 때 대처법 1번은 바로 복용 시간을 준수한다입니다. 반드시 최소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복용 후에 발기부전 치료약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가 많이 부른 상태나 음주를 과하게 하셨을 때가 아닌 공복 시에 복용을 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처법 3번이 최소 4회까지는 복용을 한다. 이 1번, 2번, 3번의 대처법은 바로 복용하시는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다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2, 비뇨기과 전문의가 해결해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발기부전의 정도가 아주 심한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만도 약한 정도가 있고 아주 심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심한 여자분들이 이제 비만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뭐 지방흡입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약들도 복용하셔야 되고, 또 본인도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치료 원리가 적용이 되듯이, 우리가 이 발기부전 치료도 역시 심한 형태의 발기부전이 나타나 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치료들을 이렇게 도입을 시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은 엉경혈류 개선 약 처방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신다든지, 또 엉경혈류가 개선될 수 있는 주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맞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발기부전은 결국은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엉경 자체가 혈관이니까 우리가 결국은 발기부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는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본인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근육질 몸매를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또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혈류 개선할 수 있는 약 처방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또 혈류 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엉덩이로 맞는 주사라든지, 또는 엉경에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주사, 이런 다양한 주사요법을 병행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발기부전, 기존의 약으로는 이렇게 효과가 없었던 방법이었는데, 이런 약들 드셔도 이렇게 혈류순환이 왕성하게 되면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 병원에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이렇게 혈류 개선제와 혈류 개선 주사를 병행 치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발기부전약이 효과가 없을 때의 병원에서의 대처법 스테이지 2에서 1번 대처법 4가 되겠습니다. 시알리스 저용량 매일요법은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용량, 이제 고용량을 매일 드시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용량을 이렇게 매일 복용하시는 것은 이렇게 크게 뭐 부작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용량, 아주 낮은 용량을 매일 이렇게 복용하셨을 때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자연스러운 발기력이 회복될 수가 있고, 또 발기부전 치료도 잘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용량 발기약을 매일 복용하시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깅을 매일 하시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발기부전 대처법,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매일 효과적으로 이제 땀을 흠뻑 적실 정도로 헉헉헉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택해 주시는 것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를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5번째 대처법, 병원에서의 대처법 2번입니다. 바로 자가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터치 주사, 자가주사를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응경에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입을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만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로 약물이 이렇게 주입이 되게 됩니다. 주입이 되면서 이렇게 약물이 주입이 되면서 이렇게 발기력이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주사요법. 자가주사요법은 이제 먹는 약으로 효과가 없다든지 먹는 약이 부작용이 많이 있다든지, 즉 우리가 이 먹는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신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엉경으로 일부분 가게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주사요법은 이렇게 바로 엉경으로 바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도 없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효과가 없다든지 부작용이 있을 때 바로 비뇨기과 의원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자가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가주사요법은 우리가 옷으로 따지면은 맞춤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먹는 약들은 기성복입니다. 기성복. 예, 뭐 이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약들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을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가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약제들을 처방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성복입니다. 이 브랜드가 있는 그냥 그야말로 기성복을 이렇게 본인과 의사가 상담 상의 후에 그냥 기성복을 드리는 겁니다. 자가주사요법은 맞춤복입니다. 본인한테 맞추는 겁니다. 주사 용량도 그냥 그야말로 1단위부터 100단위, 뭐 140, 200단위까지 아주 다양한 용량들을 이렇게 본인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한번 테스트나 또는 몇 차례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본인이 가장 강하게 단단하게 발기가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치 옷을 맞추듯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사약을 이렇게 드리면은 본인이 이거를 이제 남들 보고는 내 볼펜이다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볼펜. 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발기부전 치료에 쓰는 기군지를 알 수 있는 남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주사 이렇게 남들 보고는 다 볼펜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넣어 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성행위가 필요한 순간이 생겼을 때 심지어 여자친구 보고도 말할 필요도 없이 잠시만 하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겨야 되고 버튼을 싹 누르게 되면은 발기가 단단하게 발기가 되는 요 방법이 바로 자가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거 쓰는 분들은 알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니 요거를 누가 이렇게 자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가주사요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남자도 없을 거고 특히 여자분들은 전혀 모를 거니까 남자분들은 안심하시고 그냥 여친 보고는 이 볼펜 항상 나는 이 필기 목적으로 이 볼펜을 넣어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행위가 이제 다가왔을 때 또 이 자가주사요법은 장점이 바로 발기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아까 제가 1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지 이제 발기가 단단하게 되는데 요 우리 자가주사요법은 바로 그냥 그야말로 10분 심지어 빠르면 5분 만에 바로 그냥 그야말로 바로 벌떡 이렇게 발기가 되게 되는 요 방법이 바로 자가주사요법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맞아도 됩니다. 매일 맞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한 이틀에 한 번꼴 3일에 한 번꼴로는 이렇게 맞으셔도 충분하십니다. 매일 맞으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주일에 한 2, 3회꼴로 이렇게 맞으시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남이 보는 데서 주사하는 거 아니지? 예, 남이 보는 데서 이걸로 주사하면 안 돼. 요거에 이제 엉덩이에다 주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여친 보고 또는 이렇게
저 화장실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다가, 엉경에다 대고, 이렇게 뒤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은, 요렇게 1시나 2시 방향, 10시나 11시 방향, 요 방향에다 대고, 요렇게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발기가 바로 되게 되는 방법이, 자가 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의가 보고 먹는 약으로도 효과가 없겠다, 또는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먹는 약 복용이 좀 불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비뇨기과 의사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가 주사요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자가 보는 데서 주사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보지 않는 데서 하니까 남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발기가 바로 빨리 되냐라고 그냥 감탄을 하게 될 따름이겠지. 어떻게 이렇게 허물허물했던 엉덩이 고추가 어떻게 바로 발기가 되나?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하게 되지. 이걸 누가 이렇게 자가주사요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발기를 시켰다라고 알 수 있는 여자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주사요법은 아까 먹는 약하고 효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게 돼 있고, 또 이 주사요법은 이제 맞춤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또 용량을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맞춤 발기부전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고, 요 기계 값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고, 이제 약제 비용은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먹는 약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먹는 약으로 이런 처음부터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아주 효과도 높고 이러니까 요거를 바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병의 치료에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오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두 계단을 바로 오르려고 하면은 가랭이에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다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먹는 약이 효과가 없다든지,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든지, 부작용이 있다든지, 본인한테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계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방법이 바로 자가주사요법이다. 아프지 않나요?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픕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몇 번 이렇게 주입을 해봤는데 전혀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 아프십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요법이 병원에서 하는 스테이지 2, 전체적으로는 스테이지 5,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코넬, 코넬,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인데, 저는 코넬 대학 비뇨기과가 가장 명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저도 코넬 대학교 비뇨기과처럼 가장 명성이 높은 최고 비뇨기과가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병원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제가 코넬 대학을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최고로 최고인 코넬 대학 비뇨기과처럼 저도 기왕에 이제 개업을 했으니까 가장 최고의 비뇨기과 의사가 한번 돼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코넬 비뇨기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넬의 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처법 6입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엔드 스테이지입니다. 엔드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비욘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요 발기 보형물은 우리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빨도 이렇게 계속 본인의 이빨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듯이 똑같은 개념이 우리가 언경에도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공 언경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발기 보형물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굴곡형입니다. 이렇게 언경내로 이렇게 굴곡형입니다. 굴곡.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는 이는 굴곡형의 보형물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언경으로 삽입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안 할 때는 이 구부려 놓습니다. 사용을 할 때는 쭉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기력이 이제 강해져, 이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요는 언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굴곡형 발기 보형물 삽입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세조각 발기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펌프도 있고 생식염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언경내로 들어가는 보형물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생식염수는 복부 쪽으로 아랫배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보토는 이렇게 음낭에 삽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톤을 쭉쭉쭉쭉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발기 보형물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팽팽하게 됐지. 이렇게 팽팽하게 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된 상태가 되면은 이제 성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 보트는 이제 음낭내로 이제 위치하게 되고, 요 생리식염수는 하복부에 위치하게 되고, 또 보형물은 당연히 언경에 삽입을 하게 돼서 요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발기가 되고, 버튼을 또 끄트리면은 꼬치가 깔아앉는, 이는 우리가 세조각 평창형의 발기 보형물이 바로 두 가지 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대구 코넬 비뇨기과는 삼정 내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에 저는 항상 하고 밤에 바로 내려갑니다. 이 코넬의 힘, 열정 하나로 이렇게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뇨기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기 보형물 수술법은 이제 남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제가 가끔씩 젊은 남자분들이 너무 이해를 잘못하시고, 요즘 또 TV만 켜면은 이제 발기 보형물 수술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발기 보형물 수술로 치료를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젊은 남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엔드 스테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의 치료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발기 보형물 수술은 앞선급 애들이 이제 먹는 약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효과적인 대처법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고, 또 두 번째 단계인 이렇게 자가주도요법을 하려고 이래도 효과가 없고, 그랬을 때 그야말로 제일 마지막 단계로 대처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발기 보형물 수술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이 발기 보형물 수술법을 바로 그냥 발기부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내가 발기부전이 치료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빨도 본인의 이빨로 생활해 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되는 거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되듯이
이렇게 이제 발기보형물 이제 수술법은 이제 이렇게 효과가 없는 남자분들이나 또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그야말로 본인의 음경을 가지고는 성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제일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하는 수술법이 발기보형물 수술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비용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 이 수백만 원에서 굴곡형은 수백만 원에서 이 세조각 평창형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엄청난 이제 수술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얘기를 해주셨네. 하나도 안 되면은 하는 것이 바로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되는 거지. 바로 이 발기보형물 수술법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마디로 인공엉경을 삽입하는 겁니다. 인공엉경. 그러니까 본인의 엉경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엉경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생활을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발기보형물 수술법은 제일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수술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고가의 수술법이다 보니까 발기보형물로 수술법을 하게 되는 남자분들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령 남성들이 약을 드셔도 안 되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60, 70, 80대 요즘은 또 워낙 평균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70대, 80대의 남자분들이 하는 수술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남자분들도 뭐 먹는 발기부전약이 너무나도 부작용이 많다든지 또 이제 자가주사요법을 해도 발기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물론 젊은 남자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를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는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이제 효과적인 이제 발기부전약을 복용을 했는지 대처법 또 이제 자가주사법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안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하게끔 되는 것이 발기보형물 수술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발기부전약이 효과 없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기보형물 수술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은, 요즘 이제 유선 방송을 틀면은 이제 아주 이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나오다 보니까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효과가 없다든지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발기보형물 수술법은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너무 좋은 발기부전 치료법이지만은 그 방법들을 젊은 남자분들이 이제 젊은 남성분들이 이제 이 발기부전이 왔을 때 내가 수술하면은 효과적으로 내가 발기부전이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예. 제가 오늘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발기보형물 수술법은 젊은 남성분들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젊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이 왔다 이래서 발기보형물 수술법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자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기의 최종 관문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최종 관문입니다. 또 여명을 아주 아름다운 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형물 넣으면은 그냥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구부려 놨다가 사용할 때 이렇게 펼치면은 성형이가 가능해지는 이런 정말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비뇨기과 의사인 저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지만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기계도 아닌데 버튼을 누르면 발기가 되고 이런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발기부전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발기부전 치료 방법은 고령 남성
이라든지 젊은 남성분들이 이는 앞서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사용을 해도 안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발기보형물 수술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비욘드 가족 여러분들에게 발기부전약이 효과 없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이 복용 시간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가 공복 시 복용입니다. 다른 일반 약제들은 19, 30분 이게 표준 복용법이지만은 발기부전약은 공복 시 복용이 표준 복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부를 때나 과음이 있는 상태일 때는 발기부전약 효과도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 특히 과음일 때는 이제 발기부전약이 부작용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예, 저 대구에서 이렇게 옵니다. 제 6시에 마치고 바로 6시 반에 KTX 이제 예매해 놓고 바로 뛰어와가지고 또 바로 도착해가지고 바로 오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주 열과성을 대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가 최소 4회까지는 복용한다입니다. 바로 1회 2회 복용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회까지는 복용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약들은 지속시간이 우리가 지속시간을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가 비아그라 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4시간에 6시간 정도 이렇게 실데나필 성분은 그 정도 지속시간이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시알리스 성분, 이제 타다나필 성분은 24시간에서 36시간 이게 길게 롱 액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강한 이제 성행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아그라 성분, 실데나필을 복용하시게끔 되고, 나는 길게 많이 자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나필 성분을 이렇게 복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연세에 드신 분들도 당연히 복용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기부전의 치료제니까 아무래도 젊은 남자분들에게 비교해가지고 나이 드시게 되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기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연세 드신 분들도 당연히 발기부전 약제를 복용을 하시고 계시고, 발기부전약을 복용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은 이 전문 병원입니다. 이렇게 열과성을 다하는 나름대로 아주 나름대로 유명한 아주 전문 비뇨기과 병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발기부전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전문 병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테이지 2는 이제 병원에서 빈조기과에 가게 되면 이제 치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혈류 개선 순환제와 혈류 순환 개선 주사를 병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제 언경이 혈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가주사요법입니다. 바로 5번째입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 보고는 볼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넣어 다니다가 성행위 시간이 다가왔을 때 화장실에 간다든지 바로 여친이 바로 샤워실로 가셨을 때 샤워하러 갔을 때 바로 이렇게 엉덩이에다 대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발기가 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자가주사요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가
가장 탁월하게 높지만은 가장 높은 비용이 들고 가장 엔드 스테이지가 발기보형물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예.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니까 항상 이거는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가장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발기부전약이 효과가 없을 때 대처법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대처법을 시행을 하시게 되면 어떤 발기부전 환자분들도 반드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1번, 2번, 3번은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이제 발기부전약을 복용하셨던 남자분들 중에서 효과가 없었던 남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1번, 2번, 3번 대처법을 수행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빈조액과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또 추가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분명히 효과적으로 발기부전 치료가 이렇게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실시간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 남아있는 시간은 제가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안 좋은데 간경화 진행되고 계시네. 그러시면은 복용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기부전 약제 자체가 이 간이 안 좋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약제다 보니까 또 간경화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발기부전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자가주도요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먹는 약은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간에도 가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데 자가주사요법은 바로 엉경내로 바로 주사만 되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간경화가 있으시고 간이 안 좋으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자가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라도 주사요법 가능합니다. 예, 이 당뇨가 있는 남자분들도 우리가 이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발기부전을 많이 일으키는 이제 질환이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남자분들도 일단은 먹는 약으로 한번 복용을 해보시고 먹는 약으로 효과가 없으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주사요법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인공 보형물을 삽입했을 때 사정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사정은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단지 이게 이제 본인의 응경이 아니다 보니까 사정감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 응경이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사정감은 옛날 본인의 응경과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은 가능해지는데 사정감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쾌락도도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응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소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인의 응경이 아니었던 인공응경 발기보형물에 적응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충분히 그런 소견들은 이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감도 얼마든지 원래 응경으로 성관계 하실 때와 똑같은 정도의 사정감을 가질 수가 있고 사정도 역시 시원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문병원 꼭 오십시오. 예, 시원시원. 예, 맞습니다. 저 시원시원합니다. 운동으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스쿼트 운동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 가장 좋은 운동은 우리가 응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몸의 제일 끝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일 끝에. 우리가 몸통에서 가장 끝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상에서 제일 끝에 있는 혈관이다 보니까 그 혈관까지 우리가 피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얘기하셨던 하체 스쿼트 운동을 포함한 하체 운동도 좋으시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데 전력 질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헉헉헉헉 거릴 정도의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이제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또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내일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키로수를 딱 정해가지고 한번 전력 질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은 내일 밤에 바로 아마 와, 이 코넬 원장 말이 맞구나. 대구 코넬 원장이 정말 정확하게 비뇨기과 전문이지만 운동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강화 운동도 좋지만은 유산소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인 이렇게 발기부전 예방과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병만님 너무 진짜로 제 말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네. 예, 금연은 필수입니다. 예, 이 술, 담배는 그냥 그야말로 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남자는 발기부전의 얻기에 노력하고 발기력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남자가 있고, 한 남자분들은 그냥 한 그룹의 남자분들은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나는 발기력이 떨어져도 막 그냥 그렇게 지내려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아주 발기력이 좋은 남자분도 있고 아주 발기력이 약한 남자분도 있는 겁니다. 아주 발기력이 약한 남자분들은 한결같이 술, 담배 많이 하십니다. 그냥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고 배도 많이 나와 있으시고 그냥 수학 공식,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발기력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은 발기력을 강하게 만드는 남자분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과 함께 앞서 언급해드린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발기력을 강하게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 10분, 20분 정도의 자전거 타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아주 장기간, 한두 시간 정도 아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회음부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엉경 혈류량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전거 타기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만 100%입니다. 오, 브라보, 브라보. 비만 100%입니다. 정말 100%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가 많이 놓은 남자분들은 100% 발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만세포가 우리 비만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이 염증을 계속 방출을 하거든요. 그 염증이 엉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렇게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발기력을 저하시킵니다. 물리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제가 제 왼쪽 손을 꽉 이렇게 압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안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부 비만, 비만과 엉경 혈류량 저하 이런 상관관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비만이 있는 남자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엉경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발기력 저하가 반드시 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을 예방을 하고 또 발기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은 남자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운동, 요법을 병행을 해주셔가지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비만은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전립선도 안 좋게 만들고 방광도 예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엉경도 쪼그라들게 우리 함몰 엉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냥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제가 오랜 세월 우리 환자분들을 진료를 해보면은 만병은 비만이다. 모든 종류의 비뇨기과 질환은 비만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만은 반드시 이렇게 성기능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여친을 만들고 싶은 남자분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지상 과제가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차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차게 만든다는 개념을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우리가 20분 30분 정도 따뜻한 반신욕을 하는 것도 이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차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음낭 우리가 모든 장기가 배 안에 있는데 왜 고환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체온보다 1도씨에서 2도씨 정도 낮은 상태가 되라라고 이렇게 고환은 배를 벗어나서 음낭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음낭 자체가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배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반신욕을 하는 것도 따뜻해지니까 고환에 안 좋다.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되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전립선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에 30분 정도의 반신욕을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고환 기능 강화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더운 환경, 항상 너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작업 환경 자체가 그랬을 때 한마디로 항상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할 때는 고환 기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지만은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반신욕을 하는 것이 고환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와, 이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은 진짜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열과 성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병원은 뭐 환자분들이 많다라고 들으셨네요. 당연히 안 많겠습니까? 이렇게, 왜냐면 열과 성을 다하지, 이렇게 책도 발견하지,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환자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발기부전 치료 비법은 바로, 일단은 뭐 다양한 이제 주사와 약제 처방을 하지만은, 솔직히 저는 이 환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아주 크게 기울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가 50대 중반의 남자분들도 남자분 2분이나 계셨는데 한결같이 이제 치료가 안 된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제일 처음 시작은 담배 2갑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담배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원 치료와 함께 본인 노력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병원 치료만 돼서도 안 되고 본인 노력만 돼서도 안 되고 요렇게 병원 치료와 본인 노력을 요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병원 치료와 환자분들의 노력을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리니까 발기부전 치료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나선님 고맙습니다. 예, 발기부전 최고의 탈출기 조루증 탈출 프로젝트 엉경간상학 최고의 남성이 되는 비법, 바로 제가 발간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어디든지 이북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 보실 수가 있고, 엉경학대를 하는 남자들 조만간에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책을 집필하는 책 집필 저자이기도 합니다. 약을 자주 먹으면 내성은 안 생기는지,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것이 발기부전을 치료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 계속 발기력은 강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라고 하면 약을 조금 줄이는 인원치료 방법을 택하게 되실 겁니다. 예, 기대하며 응원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의 열과 성을 다한 것을 우리 비욘디 가족 여러분들도 느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의 열과 성을 다한 발기부전약이 효과 없을 때의 대처법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저희 방송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이었습니다. 코넬의 힘, 고맙습니다.